자, 교정적 정의야. 교정적 정의에 네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었어. 잘못을 했단 말이야. 그럼 그 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린 이걸 형벌이라고 하죠. 그래, 이 형벌 어떻게 부과할 건데? 그래서 그 형벌 어떻게 부과하고 그 다음에 그 근간이 무엇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4명의 사상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 정의를 딱 생각하자마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벤담, 마르크스, 로이스, 노직, 왈처 생각하는 것처럼 교정적 정의도 딱 보자마자 애기 머릿속에 4명의 사상가가 떠올라야 돼. 일반적인 죄형 법정주의나 비례성의 원칙은 잘 출제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이 4명을 3명을 묶어서 내거나 2명을 묶어서 내는 형태로 100% 출제됩니다. 그러니 교정적 정의 이 4명 누구누구누군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루소, 칸트, 벤담, 베카리아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4명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루소부터 시작합니다. 페이지로는 선생님 여기 페이지 93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시작해보자. 이제 루소라는 사람은 사회 계약설 이야기합니다. 이게 제일 메인이야. 이게 뭔데요? 이제 루소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이유, 그 다음에 사회가 유지되는 이유야. 루소가 생각할 때 자연 상태에서는 실제로는 제일 초기 평화 상태라고 생각을 했어. 이건 나중에 국가와 시민윤리 할 때도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 어떤 문제냐? 사유재산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때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해. 그러면 도대체 이 갈등 안에서는 당연히 싸우고 서로 투닥투닥 문제도 발생하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즉, 이 개개인들은 모든 권리를 양도해서 이 사회에게 내 모든 권한을 주는 거야. 왜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개인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즉 내 생명을 자연 상태에서는 제대로 보존이 안 되니까 계약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해서 계약을 맺게 되는 거야. 야, 내가 요만큼의 권한들,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들 다 사회에게 줄게. 그리고 그 사회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형벌이라는 건 왜 있는 건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지, 시민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있습니다. 이 사회계약 자체가 사람들의 계약을 통해서 사회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니 당연히 모든 권리를 양도받는 이 사회는, 야, 지금 이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고, 즉 형벌, 이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니네들의 생명을 보존할 거잖아. 그러려면 내가 시키는 거 해야지.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려면 이 사회는 어떠한 힘을 갖느냐? 일반 의지라는 힘을 갖습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나요? 아니, 일반 의지 자체를 시험에 내진 않아. 근데 일반 의지를 보면 루소구나라는 걸 알면 좋습니다. 그래서 얘 사회, 일반 의지를 갖게 되면서 사회가 시키는 건 이 개개인들이 따라야 되는구나 라는 거. 자신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개개인들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양도합니다. 모든 권리를 양도하여 사회는 예로부터도 이 사회 모든 사람들의 권한을 양도받아 일반 의지를 갖게 되고, 그런 일반 의지의 감독 하에서 이 일반 의지가 시키는 걸 따르는 건 거지. 그럼 어떤 경우인데요? 자, 여기에 살인이 일어났다고 쳐보자. 여기 살인자가 있어. 한 사람을 죽인 거야. 자, 생각해봐. 애기가 어느 날 이게 뭐 버스를 타든지 지하철을 타든지 막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학생 잠깐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딱 쳐다본 거지. 네? 근데 갑자기 칼로 팍 찔러? 미친 거지. 우린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 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나한테 뭐 질문을 하나 보다, 어디 길을 물어보나 보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게 되지, 이 사람이 나에게 위협을 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 사회는 안전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이런 거를 당연히 우리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거기서 칼로 누군가를 찔렀다고 치자. 그러면 이 파랑이가 이 하양이를 칼로 찔러서 이 하양이가 죽었어. 그럼 얘는
어딘가를 돌아다니면서 또 누군가를 죽일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아. 그러니 루소가 이야기합니다. 야, 누군가가, 즉 갑이라는 애가 을을 죽였어? 그러면 얘 때문에 이 사회는 시민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게 되네. 얘 죽여야 되겠네. 그러니 이야기합니다. 사회의 일반 의지는 이 살인자를 처형해야 됩니다. 그러니 얘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는 거야. 이미 이 살인자는 자기가 이 사람을 죽임으로써 이 약속 자체를 파기한 사람이야. 살인범은 자기 스스로 사회 계약을 파기했어. 자기 스스로 지키지 않다는 이거야. 그러니 시민이기를 거부한 거야. 그러니 이 살인범은 공공의 적입니다. 그러니 죽어도 괜찮아. 이렇게 해야지 이 사회의 안전 질서가 유지되거든.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확실하게 보존되지 않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계약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권한을 양도하여 일반 의지에 이렇게 맡깁니다. 그러니 그 사회가 요구하는 바엔 따라야 되는 거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제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선생님의 이건 지인의 이야기야. 선생님이 아는 이제 동생이 하나 있었어. 근데 이 동생이 아빠가 이거는 그 친구의 잘못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니까. 근데 이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에 막 도박도 하고 막 그러셨어. 그리고 집에 있는 돈 막 이런 거 다 날리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혼을 하셨어. 이혼을 하셨는데도 집에 찾아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선생님 아는 동생이 혼자 있는 날 집에 찾아온 거지, 아빠가. 돈을 달라고 또. 근데 문제는 아빠가 술이 취해가지고 찾아와가지고 그 집에다가 자기 딸이 사는데 그 집에다가 불을 질렀어. 근데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선생님의 이 지인이 그 이후에 트라우마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떤 소리만 나면 잠을 못 자는 거야. 거의 공황의 수준에. 근데 이제 아빠가 이제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나 나중에 이제 그 친구를 만났어. 야, 너 괜찮아? 아빠 돌아가셨는데? 그랬더니 걔 그런 거야. 언니, 남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 아빠 죽은 다음에 나 발 뻗고 산다 이러는 거야. 왜냐? 자, 생각해봐. 자기의 세상에 자기를 위협하는 존재자가 있는 거야. 언제든지 자기의 삶을 망가뜨리고 이러한 존재자가 있다는 건 이 자기의 삶이 안전이 깨진 거지. 질서가 깨진 거야. 그러니 이 존재자가 사라지니까 오히려 안전해지고 질서가 유지되는 거야. 이걸 사회로 확대시켜보자. 사회에서 누군가를 죽인 사람이라면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도 죽일 수 있을 것이며 이 사회 안전과 질서를 깬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아예 사형시킴으로써 이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보는 게 루소의 입장입니다. 사회 계약론에 근거하여서 살인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라고 보는 입장. 이게 루소의 입장입니다. 루소 이해했다면 평가원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디 한번 확인해봅니다. 애기들 페이지로는 93페이지인데 이거 보이긴 하니? 너무 흐릿해가지고. 괜찮아? 오케이. 어디 봅니다. 교장작정이 루소. 형벌의 목적은 애기야. 이거는 형광펜 치고 외우자. 사회 질서 유지, 사회 방위론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외우자. 즉 루소가 형벌의 목적을 뭐라고 했는지 요거 하나만큼은 중얼중얼 다시. 애기야, 루소가 이야기하는 형벌의 목적이 뭐다? 그렇지, 사회 안전 질서 유지. 그래서 얘 사회 무엇이라고도 부른다? 방위론이라고 부른다. 형벌이 있어서 사회의 안전과 질서가 유지되는구나. 사회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극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생명권을 사회는 박탈할 수 있다고 보겠어, 없다고 보겠어? 있다고 보죠. 사용할 수 있다고 보니까. 자, 다시 볼까요? 난 이거 외웠으면 좋겠다 그랬어. 이게 루소가 이야기하는 형벌의 목적은 그렇지, 안전 질서 유지. 이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사회 방위론이라고 부른다. 애기야, 살인을 저질렀어. 그렇다면 그 사람의 생명 박탈할 수 있어, 없어? 사회는 있습니다. 너무 잘했어. 자, 사회 계약설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아까 선생님이 요 그림이죠. 요 그림 하나만 딱 그려놓으면 기억하기가 좋을 거야. 이 개인들은 모든 권리를 양도하여 사회에게 맡기고 사회의 일반 의지하에 있다. 요렇게 말이지. 요거 하나 그려놓으면 기억하기가 좋을 겁니다. 어디 볼까요? 사회계약의 목적입니다.
애기 이것도 선생님이 아까 적어줬었죠. 시민의 생명 보존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잘 보존되지 않는 이 생명을 완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사회 계약을 맺게 되는 거야.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인간은 누구도 살해당하지 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각자는 자신의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삼는 계약에 동의할 것이야. 전부 다. 계약을 통해서 권리를 양도할 때 모든 권한을 전부 다 양도한다라고 표현해. 그래서 우리는 신체와 모든 능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회에 양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와 모든 능력은 공동의 것이며 이것은 일반 의지의 최고 감독하에 있다. 아, 개개인들의 권리를 전부 다 양도했을 때 이게 일반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걸 쫙 모아가지고 이렇게 일반 의지 감독하에 둔다라는 이 표현. 법은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일반 의지를 반영해야 합니다. 일반 의지 자체를 시험에 출제하진 않을 거야. 이 정도까지가 나오면 생활 원리는 아니거든. 하지만 일반 의지라는 이 표현이 루소가 이야기하는 표현이다라고 알아두면 이를 구분하기가 좋습니다. 애기들, 루소가 이야기하는 사회계약의 목적이 뭐야? 시민의 무엇을 보존하고자 한다? 그렇지, 생명을 보존하고자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계약에 동의하겠어, 안 하겠어? 합니다. 오케이. 계약을 통해서 권리 양도는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고 모든 권리를 양도했다 그랬어. 그래서 무엇에 감독하에 둔다? 일반 의지라는 이 표현. 즉, 일반 의지 자체를 문제의 메인으로 출제하진 않겠지만 일반 의지라는 용어를 들었을 때 루소를 알면 문제 풀기가 좋아집니다. 당연히 내용은 기억하면서, 그지? 그 다음 법은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일반 의지를 반영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당연히 해야 합니다. 오케이. 사형 제도에 대한 입장입니다.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극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생명권 박탈할 수 있다고 보겠어, 없다고 보겠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존치론 지켜야 돼요 라는 표현입니다. 시민사회에서 타인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람은 자신의 생명도 포기해야지. 내가 계약을 파기한 거잖아. 살인범은 그 자신이 사회 구성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스스로 입증한 거야. 나 스스로 계약을 깬 거고 나 스스로 약속을 깬 거니까. 사회 계약을 파기한 살인범은 도덕적 인격이 아닌 공중의 적으로서 사형에 처해지는 거. 그러니 인격적 존재라고 보지 않습니다. 살인자를. 어디 볼까요? 사형 제도에 대해서 애기야 폐지하자고 이야기해, 지키자고 이야기해. 지킨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존치론. 존치론이라는 표현 자체는 좀 어려운 표현이어서 이거 자체는 생활을 위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형제도를 옹호했어요. 사형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도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애기야, 사회는 이렇게 살인범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당연히 살인자는 자기 스스로 약속을 깼어. 그런 자신의 생명도 포기해야 한다고 보고요. 자기 스스로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사형을 당했다고 치자. 이렇게 사형이 당할 때에는 여기 도덕적 인격으로서 사형을 당하는 거야? 아니면 공중의 적으로서 사형당하는 거야? 공중의 공중의 적으로서 사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루소 전부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엑셀표로 넘어가 볼까요? 엑셀표 가기 전에 지문에서 어떻게 루소가 이야기하는지. 타인의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타인 위해 자신도 희생해야 한다는데 동의해야 한다. 그는 일반 의지로부터 규정된 법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일반 의지라는 표현이 나오면 루소구나라고 하는 게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